지방 소멸은 마트에서 시작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제2의 도시가 어딘가요? 30대, 40대들은 뭐 당연히 부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뭐 최근에 젊은 분들 아니면 어린 아이들은 아마 제2의 도시는 인천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개념에는 부산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부산을 이제 뭐 서울 사람이라든지 뭐 관광을 보통 가니까 관광 가면은 이제 해운대, 뭐 광안리, 여기 있는 뭐 LCT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부산 사람들이 자주 섞인 얘기로 하는 게 이제 노인과 바다라고들 합니다. 이 부산에는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실제로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게 광역시도별 고령자 인구 특성을 보면은 2015년과 2022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7년 차이요. 7년 차이 동안 가장 고령화가 된 데가 부산이에요. 14.5%입니다. 이 2015년에도 고령화 수치가 다른 데보다는 좀 높았는데 이게 지금 21%까지 올라가고요. 당연히 노인들 부양하는 비용도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지금 고령화 속도,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이 속도를 보면은 부산광역시가 가장 높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요.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데 뭐 부산 사람들만 사망자가 많아서 인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인구들이 빠르게 옆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와중에 노인분들은 당연히 뭐 내 거주지가 여기고 고향이 여기니까 여기 삶의 터전이니까 살다 보니까 고령화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산 분들은 좋은 직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부산의 젊은 분들도 이제는 여기는 직장이 없다 뭐 서비스직밖에 없다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들 가시는데 뭐 매출액 1000대 기업 중에 부산 상위 기업을 보면은 부산 순위 1위가 전국에 100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점점 수치가 낮아지는데 보면은 뭐 이름을 들어본 그런 회사들이 뭐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뭐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SK 이런 데에 비하면은 사실 뭐 부산에 이게 유명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고 또 더 문제는 이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뭔가 매출액이 증가하는 이 순위가 계속 신규 진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부산은 뭔가 좀 동력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 건데 제가 부산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부산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산은 그나마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부산이 아닌 그 외 지역들은 더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역 현황. 이 빨간 게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주황색으로 갈수록 이제 뭐 노란색으로 갈수록 조금 더 나은 거고 녹색 뭐 서울 같은데 이런 데들은 이제 인구가 소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붉은 지역들 있죠. 뭐 평창이라든지 봉화라든지 뭐 이런 곳들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방 소멸이 시작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도시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절반이기 때문에 잘 체감을 못할 뿐이지 지방 소도시들은 지금 심각하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식품 사막이라고 해서 푸드 데저트라고 해서 이런 얘기들을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도심부 중심 시가지 등에서 식료품이나 일용품 상점이 철수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뭔가 신선식품이 먹고 싶어. 달걀을 먹고 싶은데 달걀을 안 파는 거예요. 과자나 음료수, 뭐 생수, 그냥 공산품은 파는데 뭔가 그 신선식품을 안 팔고 뭔가 음식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보관이 며칠 안 되는 거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식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먹을 게 황폐화된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1990년대 이제 영국 쪽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된 어떤 그런 단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식품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난민의 삶을 산다 이런 개념입니다. 원래 이게 도시 빈곤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면 이제 저소득층들은 이 동네에 남아 있는데 고소득층은 떠나니까 고소득층은 뭐 그냥 신선식품을 파는 인프라 좋은 도시로 이동하면 그만인데 돈이 없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은 신선식품도 못 먹고 해서 질병에 많이 걸리더라. 뭐 이런 논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빈곤 얘기가 아니라 이제 생존에 대한 얘기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인프라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보면은 식품 사막 농촌 마을 해가지고 채소 살려면 2시간이 걸린다. 한국도 지금 사막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마을 주민인가 봐요. 이제 농촌에 어떤 마을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큰 농협을 가야 된다. 그리고 그냥 조그마한 농협에는 신선식품이 없다.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과자 팔고 뭐 그냥 뭐 이런 거 수세미 팔고 이런 것만 구할 수 있는 거야. 보관해도 상관없는 거. 그런 일들이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저소득 고령자들이 신선식품 못 구하는데 한마디로 지금 도시 인프라가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기, 수도, 교통, 의료, 교육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첫 신입사원 때 처음으로 갔던 그 공사 현장, 제가 건설회사 다녔으니까 공사 현장이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였는데 여기 가다 보면은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 중간에 산을 하나 넘어가면 여기서 핸드폰이 끊깁니다. 한 10년 전에 끊겼어. 여기서 핸드폰 안테나가 없어져. 없어지고 한 5분 가. 5분 간 다음에 그다음에 안테나가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산골짜기였어요. 지금 이게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데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이제 제가 그때 현장을 발령 받아가지고 만드는 걸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있었던 일이 뭐냐면 그 현장 앞에 꽝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봤단 말이죠. 일단 여기 전신줄을 어떤 차가 한 대 들이받은 거야. 차가 한 대 들이받아가지고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나 있고 거기 운전자도 막 다쳐가지고 피도 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문이 열리지가 않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지금 119를 불러가지고 문도 막 절단도 해야 되고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도 해야 되는데 여기가 강원도 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산골짜기거든요. 산골짜기에 이렇게 어떤 일이 하나 생기니까 구급 대원분들도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순찰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방서가 이런데 몇백 미터, 몇 킬로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출동 신고를 받고 출발을 해도 한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행히 뭐 어떻게 구조는 하시긴 했는데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 저나 이제 주변 동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도와줄 수도 없고 뭐 건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뭐 이런 걸 제가 겪었던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인프라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뭐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제 빈집들이 많아지고 미국도 이제 뭐 인구 감소되는 지역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산업이 뭐 바뀌면서 도시가 막 쇠락하는 곳들도 있는데 사진을 보면은 2009년에는 이제 다들 살던 집들이 다 떠나면서 다 빈집이 되면서 다시 개발할 여력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2018년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울창한 숲으로 바뀌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인프라가 작동 안 하는 거. 사람이 없으면서 도시가 약간 좀 자연화로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식품을 구할 수 없는 식품 사막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구 밀도가 낮은 게 문제인 거죠. 인구 밀도가 너무 낮으니까 여기에다가 공급할 전기 공급을 못 하겠는 거야. 수도 물을 줄려는데 물 쓰는 사람이 너무 적어. 근데 이 물을 보내는 비용이 너무 높은 거예요. 도로가 폐였는데 보수를 하려니까 이거 여기에 몇 명이나 산다고 하면서 세금이 여기 투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어. 뭐냐면 우리는 쿠팡이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여기를 이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로켓 배송 지역을 확대하더라. 그래서 강원도 폐광촌에도 쿠세권이 됐다. 이게 쿠팡이 뭐 전국에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대도시나 이런 데들 많이 가는데 이제 물류단지들을 이제 점점 많이 만들기도 하다 보니까 쿠팡에서 이제 강원도 삼척시 이런 산골짜기에도 배송을 가더라. 그래서 여기 살던 분 입장에서 쿠팡이 안 올 때는 맨날 물건을 사러 가야 돼. 뭐 몇 시간씩 차 타고 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오전 10시에 로션을 주문했더니 오후 6시에 오더라.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쿠팡의 위력이기는 한데 이 쿠팡도 마냥 여기를 갈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 여기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구 줄어드는 지역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배송비 대비 도저히 못 가는 그런 지역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통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은 인구가 이제 뜨문뜨문 살게 되잖아요. 원래 막 500명, 1000명 살던 데에서 50명, 뭐 10명 살게 되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인프라를 계속 가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다 전기를 넣고 전화를 넣고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집을 우리가 사주겠다. 사줄 테니까 이사를 가세요라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지자체에서 집을 사주고 이사비를 지원해주고 아니면 어떤 뭐 아파트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 동네를 차라리 비우고 수도 끊고 전기 끊고 도로 끊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지금 쿠팡맨이 있으니까 쿠팡맨이 그거를 차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내려주고 해야 되니까 인건비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제 자율주행이 개발이 되면은 그러면은 알아서 로봇이 척척척척 가가지고 배송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사람이 적어줘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겠죠. 아까 말한 대로 뭐 예를 들어 도로가 하나 패였어요. 도로가 패이면 이런 것도 고쳐야 됩니다. 자율주행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산사태가 일어났어. 아니면 뭐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가 무너집니다. 그럼 이런 거 걷어줘야 됩니다. 수리를 해야지만 사실 그런 자율주행, 어떤 로봇들도 들어가는 건데 그런 비용이 도저히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인프라 유지 비용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지역을 차라리 폐쇄하고 무인화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필수 인프라라는 거는 이 지역에서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나야지만 유지가 가능한 것이지, 여기서 세금이 거치지가 않고 오히려 세금이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빠르게 그런 지역들은 좁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삶의 터전을 갑자기 옮기는 거를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뭐 강제할 수도 없죠. 아니, 이사 가기 싫다는 사람을 우리가 막 억지로 뭐 끌고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분들은 그냥 나는 그냥 여기 살겠다. 아무도 없어도 된다. 나 그냥 여기 살게. 나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 그냥 내 집에서 살다가 나는 뭐 죽을 때까지 살게.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바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식품 사막이나 고령화를 겪었던 이제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마트 같은 데서 소형차를 하나 또 이렇게 대절을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황금마차라고 해가지고 이동식 매점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야채도 싫고 뭐 양파랑 뭐 감자 같은 거 싫어, 뭐 고기도 조금 싫고, 보면은 막 많잖아요. 뭐 오징어, 뭐 미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막 싫어가지고 맞다, 그 동네 사시는 그 영순이 할머니는 지금 이제 생일 다 되셨으니까 미역을 좀 가져가야겠네 이러면서 이제 막 싫은 거야. 싫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쫄래쫄래 막 가는 거죠. 이게 쿠팡의 약간 마이너 버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면 뭐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이동식 슈퍼마켓이 다니고, 그럼 동네를 한 번씩 쫙 순회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그 5일장처럼 약간 사가는 거죠. 다음에는 이거 좀 가져와 하면서, 마요네즈 다 떨어졌어 하면은 네 다음에 올게요 하고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무작정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 사망할 때까지는 계속 합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사망하시게 되면은 그 집은 이제 빈집이 되는 거고, 그럼 빈집이 되면은 아무도 이제 소유권을 주장을 안 하니까 무소유지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없는 땅이 되면서 방치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지금 빈집, 그러니까 소유자가 없는 빈집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게 2018년 기사인데 한국 면적의 한 40% 정도 막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뭐 일본이 크긴 하지만 그만큼 일본도 지금 빈집들도 많고 빈 땅들도 많고, 한마디로 이제 섬이 아닌데 무인도처럼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 인프라라는 게 이제 계속 중단이 되는데 가장 먼저 중단되는 게 바로 이 교육 인프라겠죠. 이 고령화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인프라가 가장 먼저 중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우리나라에 있는 소도시들에 막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전국 시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은 뭐 서울이 뭐 이제 3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3년 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전남, 뭐 전북, 경남 할 거 없이 뭐 지금 빠르게 폐교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도시들도 자연스럽게 폐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서울은 뭐 고등학교도 벌써 폐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까지 폐교가 이제 점점점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료 인프라가 중단이 돼요. 왜냐하면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의사라는 건 아무래도 뭐 노인 의사분들도 있지만 뭐 30대에서 40, 50대 정도 분들이 가장 의사 중에 많겠죠.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자기의 자녀를 키워야 되고 그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지역에 교육 인프라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어. 내가 여기서 의사를 하려면은 우리 애가 막 1시간 반씩 뭐 차를 타고 가서 학교를 다녀야 돼.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여기서 일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교육 인프라가 멈추면서 의료 인프라들도 이제 중단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이 동네에는 소아과도 없고요. 이 동네에서는 뭐 산부인과도 없고요. 뭐 이 동네에는 뭐 외과 의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식품 인프라가 중단이 되겠죠. 당연히 의료가 멈추고 교육이 멈추면은 사람들이 살 그 여력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인구수가 급감하게 되고, 인구수가 원래도 급감하고 있었는데 이탈을 하죠. 다른 동네로. 그러니까 이제 팔 필요가 없는 거지. 식품 인프라가 중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팔면 팔수록 적자고 가게를 운영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손님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앞으로는 점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에요. 1년에 10만 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13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도 5천만 명 정도 되겠죠. 단순 계산하면.
하면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이게 2050년, 60년 정도 가면은 이제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의 노인분들도 200살까지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인프라가 중단되는 지역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청년들이 떠난 지역들이 지금 그 고령화, 아까 말한 그 무인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대도시에는 청년들이 많이 살죠. 근데 이 청년들이 살고 있는 그 부산처럼 다른 도시들에서도 청년들이 더 빨리 이동을 할 겁니다. 더 빨리 지금 인프라가 작동하는 대로 빨리 이동을 하고요. 그럼 이제 청년도 없어. 의료도 안 돼. 교육도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중장년분들도 그냥 우리 동네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60대, 70대, 80대 분들이겠지만 한 40대, 50대, 뭐 60대 초중반 이런 분들은 나도 가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떤 지방의 소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지방 소도시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지금 벌써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 뭐 주택 이런 게 아니라 상업용 건물 있죠. 상업용 건물들은 지방 소도시 거를 훨씬 먼저 느끼고 팔고 있었어요. 지방에도 건물주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 유지들 그런 분들도 다 건물 팔아가지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놓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래도 가장 마지막까지 인프라가 작동할 곳이니까 여기는 그래도 가장 오래 버티겠지 하면서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떠나서 아니 내가 뭐 어디 지방 소도시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이 20억이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 대비 뭐 서울에 하나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얘가 더 많이 버티겠지. 오르는 걸 떠나서 안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산에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런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오르겠지 하면서 서울 아파트 외진 매입이 뭐 25% 역대 최고 이러는데 사실 뭐 그 전에도 뭐 20%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시세가 막 올라가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서울이 오르나 보다 해서 와서 샀던 분들이 많다면은 이제는 그런 걸 떠나서 지방이 점점 더 소멸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오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외지인 매입 비중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30%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한마디로 이게 전국적으로도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 지역, 이 서울, 뭐 수도권 안에서, 뭐 도시 안에서도 양극화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종목별로도 양극화가 일어나겠죠. 지방 소도시의 상업용 건물 같은 것들을 팔고 뭐 서울 수도권의 핵심지의 아파트를 산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점점 심해질 것 같다. 10년에서만 15년, 20년 사이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